보면 네, 다 아시겠지만 유민호입니다. 디센트 지갑을 만들고 있고요. 그동안은 사실 다른 종류의 그 주제들 가지고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외부의 컨퍼런스들을 나갈 일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 얘기를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지갑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하드웨어 지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하드웨어 지갑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아니면 해결하고 있는 어떤 보안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디센트는 이제 국내에서 최고의 지갑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세 종류의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거의 하드웨어 지갑으로 좀 더 잘 알려져 있기는 한데 하나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지문 인증형 지갑이라고 하는 저희의 하이엔드 제품이자 주 모델인 하드웨어 지갑이 하나 있고요. 얘의 특징은 지문 인식으로 사용자 인증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카드 지갑이 있어요. 얘는 신용카드와 똑같은 크기의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고 보관이 쉽거나 아니면 사용이 쉽거나 아니면 처음에 리모닉을 만드는 어떤 허들들을 좀 낮춰주는 이런 종류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좀 탄생한 지갑이고 가운데 있는 건 소프트웨어 지갑인데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 없는 사용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앱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어서 세 종류의 지갑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셋의 특징은 결국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 이용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개인 키가 어디에 들어있느냐만 달라요. 그래서 지문 인증형 지갑이나 카드 타입 지갑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안에 개인 키가 있고 소프트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앱,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그 개인 키를 보관하고 관리한다. 요거만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지갑이나 이런 얘기는 좀 없애놓고 하드웨어 지갑만 이제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지문 인증형 지갑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점과 그 디스플레이 때문에 여러 개의 칩을 갖고 있는 멀티칩이고 멀티 블록체인을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트랜잭션을 서명하기 전에 트랜잭션을 실제로 이제 정보,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드웨어 지갑 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하드웨어 지갑이나 어떤 지갑들을 쓰면 많이 보이는 리모닉 기반으로 복구와 백업 이렇게 된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카드 타입 지갑 같은 경우는 보안 칩 하나만 쓴 싱글 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없애놓고 그리고 트랜잭션 서명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처럼 핸드폰에 이렇게 태깅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리모닉을 따로 보여주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그 방식을 쓰지 않고 원래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그 PBKDF라는 어떤 키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개인 키를 이제 암호화해서 백업하거나 복구하거나 이런 약간 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어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갑 이제 다양한 종류의 지갑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커스터디얼 지갑과 넌 커스터디얼 지갑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커스터디얼 지갑이라는 건 이제 개인 키가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개인 키를 어떤 중앙 서버, 이제 지갑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에서 관리한다는 게 이제 그 커스터디얼 지갑이고 넌 커스터디얼 지갑 같은 경우는 개인 키를 어떤 지갑 프로바이더의 서버나 이런 데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 키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얼 지갑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거래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 지갑의 특징은 사용자가 100만 명이면 100만 개의 개인 키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산들은 그 거래소에 이제 지갑 주소 몇 개로 나눠진 지갑 주소가 다 들어있고 그 한 개의 개인 키 안에 여러 사용자의 자산이 이제 들어있다는 게 이제 좀 다른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그 서비스마다 가입한 절차는 좀 다르긴 하지만 초기 지갑을 설치하거나 뭐 이럴 때 불편함이 좀 없고 가입만 하면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인 키가 이제 내 자산을 지키는 그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 개인 키를 내가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없다는 게 사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얘의 단점은 그 지갑 사업자가 만약에 비트코인만 지원한다고 하면 비트코인밖에 이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을 지원을 하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뭐 무슨 ERC20 토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 유니스왑이나 체인링크나 뭐 이런 몇 가지만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자산들만 관리 가능하다는 게 약간 그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탈중화 앱, D앱, 무슨 웹3 서비스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게 이제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non 커스터디얼 지갑은 이제 결국은 이걸 이제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지갑은 non 커스터디얼 지갑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소프트웨어 지갑, 하나는 하드웨어 지갑. 소프트웨어 지갑은 말 그대로 개인 키를 뭐 PC나 스마트폰 앱에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지갑이고요. 하드웨어 지갑은 그 개인 키를 이제 보호하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가 있는 어떤 지갑들을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 간에 비교해 보면 사실 하드웨어 지갑이 보안성은 이제 높은 반면에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된다는 이제 불편함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치가 없으니까 이제 편리하긴 하지만 그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그 내가 지갑을 사용하는 중에 뭐 누군가가 내 지갑의 비밀번호를 본다거나 뭐 이런 오픈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보안에 좀 취약하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지갑은 약간 별도의 금고 같은 느낌이 좀 더 있죠. 그래서 non 커스터디얼 지갑의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D앱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유로움이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내 키를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그 서비스 자체, 서비스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지갑 프로바이더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내 키를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키만 가지고 다른 지갑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자유로움이 좀 있고 대신에 내가 그런 걸 관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초기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안전하게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지갑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블록체인 위에서 아니면 나는 보안에 더 민감한지 아니면 편리함이 더 민감한지 뭐 이런 취향에 따라서 이제 지갑들을 뭐 여러 가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중에 이제 편안한 걸 하나를 골라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지갑 오늘 하드웨어 지갑 얘기를 드릴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왜 하드웨어 지갑을 쓰게 되는지를 보면 D앱 같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을 이제 사용해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 오픈시에서 NFT를 구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디파이 서비스에 뭐 스테이킹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웹3의 무슨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메일을 사용하려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그 D앱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개인 지갑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 지갑을 일단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쓰는데 거기서 내가 다루게 되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높아서 나는 안전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개인 지갑 중에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지갑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어떤 UX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요 세 개의 기능, 가상자산 관리, 그리고 NFT 관리, DApp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요 세 개가 이제 거의 기본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리는 그 송금 기능이죠. 내가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는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요새는 이제 NFT들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말고 이제 NFT를 관리하는 기능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NFT를 받고 내가 누군가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 연결해서 그 내 NFT를 팔거나 아니면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다른 DApp하고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앱 안에 이제 있는 인앱 브라우저인데 앱 안에 이쪽에 그 크롬 같은 브라우저 기능이 있어서 요 위에 이제 타이핑을 치는 거죠. 난 유니스왑으로 갈래? 그러면 유니스왑 사이트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앱 안에서 유니스왑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지갑과 유니스왑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앱 안에서. 그래서 유니스왑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유니스왑의 UX인데 위에 보이는 건 내 지갑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DApp들을 사용하려면 이제 지갑과 연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기본 기능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밖에서 이제 바라볼 때 기본적인 기능들이고, 제 안에서 보면 이제 지갑이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 키를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만 잠깐 드리면, 개인 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늘 어떤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뭘 하거나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소가 있죠. 그 주소는 개인 키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개인 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소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전자서명을 하는 데 쓰는 개인 키이고, 그래서 이 개인 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러면 그 권한 행사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 키를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에서는 하드웨어 지갑 내에서 개인 키를 생성해야 당연하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 안에서 개인 키를 가지고 그 개인 키에 맞는 주소들을 생성해서 주소를 생성하는 방식은 뭐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 하는 것들마다 이제 다르게 되는데, 그런 룰들을 따라서 주소를 이제 밖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 개인 키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 지갑 밖으로 이제 나오지 않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키를 이제 하드웨어 지갑 안에 담고 있고 그걸로 이제 서명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코인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메인넷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 계정을 뭐 2개를 가지고 싶다, 아니면 이더리움 계정을 뭐 3개를 가지고 싶다, 이럴 때마다 다른 키들을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드웨어라는 그 장치는 굉장히 리소스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를 뭐 10,000개를 저장하겠어? 이럴 수도 없고, 그 10,000개를 뭐 다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 기억하거나 뭐 이러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각각 다른 계정들마다 다른 키를 쓰고 싶은 케이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 하드웨어 지갑을 내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지갑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궁금증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한 일종의 이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위 키들을 만든 그 하드웨어 지갑 하나에서 여러 개의 개인 키들을 만들 수 있는 표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BIP32라는 표준이 있어. 얘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스터 키 하나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얘는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의 키를 만들 거야. 얘는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의 키를 만들 거야. 그 이더리움의 첫 번째 키를 만들거나 두 번째 키를 만들거나 이런 하위 키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있으면 괜찮겠다. 그러면 나중에 마스터 키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하위 키들은 다시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표준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지갑의 이제 백업과 복구인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니모닉 코드죠. 시드 프레이즈라고도 그러고 하는 니모닉 코드가 있는데, 얘는 뭐 백업과 복원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지갑단의 호환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니모닉 코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니모닉 코드에 이제 관련된 표준은 BIP39라는 이제 표준이 있는데, 이건 어찌됐든 아까 마스터 키를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그 나머지 하위 키들을 그냥 쭉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스터 키를 그냥 숫자로 적어 놓으려고 봤더니,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복잡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내가 어디다 적어 놓든지 이러려고 봤더니 이제 오타가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휴먼 에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숫자로 되어 있는 이제 개인 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어 단어로 치환하는 뭐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을 거의 대부분의 개인 지갑, 지금 알려져 있는 개인 지갑들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니모닉 코드라는 BIP39하고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하위 키를 만들어내는 BIP32를 이제 대부분의 지갑들이 채용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지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레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니모닉 코드, 이제 뭐 디센트에서도 호환이든 뭐 이런 식의 이제 동작들이 가능한 거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지갑 회사가 이제 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던 자산들을 이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갑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갑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이제 하드웨어 지갑의 보안 기술이라기보다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자산을 많이 담고 있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그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한 공격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드웨어 지갑이 보호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공급망 공격이에요. 서플라이 체인 어택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어딘가에서 디센트 지갑이라는 걸 이제 샀어요. 근데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이 그 디센트 지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다든지 이러고서 다시 포장해서 나한테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배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보관되어 있는 창고일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를 이제 검사할 기본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약간 실들이 보안 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중간에 누가 이걸 열어보지 않았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그러면 이제 지갑을 산 사람들은 디센트 웹사이트나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 확인해보고 언박싱 영상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분들은. 그래서 그 박스가 내가 본 박스랑 박스가 똑같은지, 실이 똑같은지 뭐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걸 드리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중간에 누가 공급망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해외에서 아마존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존은 아마존의 창고에 들어갔다가 이제 구매가 일어나면 아마존 창고에서 보내주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매를 안 하는 거, 그냥 저희한테 직접 구매를 하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종류의 어떤 걱정이나 뭐 그런 위험성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문 인증형 지갑의 이제 안쪽을 그냥 잠깐 살펴보면, 얘는 뭐 블루투스로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문 센서가 있다는 게 외형적인 특징이고, 안에를 보면 보안 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프로세서 칩이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인 프로세서 칩은 뭐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거나 블루투스를 컨트롤한다거나 뭐 이런 버튼 컨트롤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이제 실질적인 개인 키를 보호하고 개인 키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보안 칩은 시큐어 엘레멘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신용카드나 유심 칩에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보안 칩을 쓰게 되고요. 그 칩은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컴퓨터인데 보안만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칩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택이나 뭐 그런 탐침 뭐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기술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보안 칩들을 쓰고 있고, 하드웨어 지갑들 중에 이제 예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하드웨어 지갑이 트레저인데, 트레저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인기가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레저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레저 같은 경우는 보안칩을 사용하지 않고 레저는 보안칩을 탑재한 모델이어서 보안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시장에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키는 뭐 당연히 보안칩 안에서만 생성되고 그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개인키를 쓸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겠죠. 사용자가 뭐 핀을 입력한다든지 지문을 입력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정보를 이제 보안칩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컴퓨터 안에 지문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이제 문 바로 앞에서 이제 핀과 지문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MCU, 일반적인 프로세서에 이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사실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안칩의 기능을 이용해서 보호하는 장치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들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시큐어 코딩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 말고 어떤 공격에 대비한 코딩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만 그냥 하드웨어 지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의 로우 트랜잭션 구조를 안에서 처리한다든지,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의 로우 트랜잭션 그 데이터들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전자서명 자체보다 좀 더 많은 일들을 이제 하드웨어 지갑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공격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디센트 지갑을 쓰다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센트 지갑을 주운 사람이 만약에 뭐 비밀번호나 지문 인증을 뭐 여러 번 시도하려고 하면 틀리겠죠. 그럼 그게 틀리고 나면 그 하드웨어 지갑 안에 있는 키를 그냥 초기화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공장 초기화처럼 얘는 어떤 공격의 신호로 감지하고 그걸 이제 지워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고급 엔지니어가 사용자 인증하는 거 이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드가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가 인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뭐 이런 코드가 되는데, 저 유저 베리파이드라는 애가 0이 아니면 do something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코드입니다. 위에 참고로. 그리고 만약에 뭐 유저 베리파이드라는 애의 값이 0이면 무조건 에러가 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핀 번호가 틀렸으면 저게 베리파이드가 0이어서 이제 너 핀이 틀렸어 뭐 이렇게 되겠죠. 왼쪽같이 코드를 짜놨다면. 근데 그 유저 베리파이드라는 값이 적혀 있는 어떤 메모리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라이터에 이렇게 똑딱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게 어떤 충격들을 적어놓은 거죠. 전기적 충격들을. 그럼 메모리에 있는 값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값이 뭐 0이었던 게 뭐 30V 바뀔 수 있고 이렇게 값이 막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체크를 하는 타이밍에 어떤 물리적인 어택을 해서 저 값을 이제 뛰어넘는, 그래서 이게 에러가 안 난 것처럼 사용자가 인증된 것처럼 하는 공격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공격들을 하는 팀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쉽게 뚫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코드로 이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비트, 뭐 OA, OA, AU는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0하고 1이 중간중간 잘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숫자인데, 이제 저런 값이 정확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만 어떤 동작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체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뭐 키를 뭐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막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기법들이 있고,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기법들을 이제 하드웨어 지갑 안에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제너럴한 공격 케이스는 중간자 공격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앱이나 뭐 PC에 있는 앱으로 내가 5343이라는 사람에게 5이더를 이제 보내려고 한다고 쳐보죠. 그럼 화면에는 5343이라고 이렇게 적혀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자서명을 하려고 할 때 밑에서 이제 전자서명을 하는 값을 해커가 중간에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PC에 깔려있는 어떤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무슨 말웨어 같은 애들이 메모리를 보고 있다가 얘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저렇게 보내네? 그럼 그 주소만 해커의 주소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눈에 볼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 내가 보내려는 주소로 이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트랜잭션에 이제 서명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해커의 주소로 가버렸으니까 서명이 일어나서 그게 블록체인에 반영되게 되면 실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해커의 주소로 이제 이더가 가게 되는 뭐 이런 종류의 공격들이 이제 중간에서 실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실제 서명이 일어나는 그 중간 과정을 이제 조작해서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공격을 맨 인더 미들 어택,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지갑을 쓰면 이제 그런 말웨어들은 어찌됐든 핸드폰이나 PC나 이런 오픈된 환경에서 더 이제 많이 수행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서 그 전자서명해야 되는 값만 보내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서명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안에 서명을 해야 되는 아까 뭐 인풋값, 아웃풋값 이런 것들을 전부 하드웨어 지갑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드웨어 지갑 안에선 실제로 서명하려는 값을 이제 분석해서 요 트랜잭션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너는 이 주소에 얼마만큼의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뭐 수수료 얼마로 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맞는지 확인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 위에서 누군가 중간자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주소와 이제 하드웨어 지갑에 나오는 주소가 이제 달라져 보일 거예요. 해커의 주소를 이제 하드웨어 지갑에서 보일 테니까 실제 서명하려는 값이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한 번 더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보낼 때 말고 내가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내 지갑 주소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고 외우기도 되게 힘들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 지갑 주소를 이제 보여줄 때 난 내 지갑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해커나 하는 말웨어가 그 주소를 이제 복사하기 뭐 버튼에다가 사실 그 클립보드에 들어가는 주소 값을 해커의 주소를 넣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공격들이 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에서는 이제 그런 주소도 이제 직접 보여준다거나 그게 뭐 그걸 타이핑 실수는 없으니까 그걸 QR 코드로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기능들을 넣어서 이런 이렇게 받기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중간자 공격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한 단계씩을 더 넣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문 인증형 지갑과 관련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보안 기술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 지문 인증형 지갑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한 그런 이제 보안 기술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가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처음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접근하기에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장벽을 좀 줄여주기 위한
이제 지갑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게 카드 타입 지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갑 주소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과정들, 뭐 앱을 깔고 니모닉 코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적으라고 그러고, 클립보드 무슨 그냥 카톡에 보내는 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비트코인 주소가 필요한지 이더리움 주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소를 바로 보여주자.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 내에 위에 그냥 주소가 뭐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QR코드나 밑에 텍스트로 보이는 그 주소들이 이제 바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을 그냥 구매해서 갖고만 있으면 그 지갑 주소가 그냥 바로 있는, 그래서 내가 뭐 주소가 필요해 그러면 그 주소를 그냥 보내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지갑을 만들어봤고, 두 번째는 이제 니모닉 코드인데, 니모닉 코드를 이런 카드 지갑처럼 디스플레이가 없는 지갑에서 이제 보여주려면 한번 개인키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이나 어떤 PC 환경으로 그 니모닉 코드를 한번 뽑아서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개인키가 한번 그 보안칩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보안 위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내가 어떤 비밀번호 뭐 ABCD를 가지고 넣었으면 그 ABCD를 가지고 안에 있는 개인키를 이제 한번 암호화해서 밖으로 빼주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하드웨어 지갑을 잊어버리거나 뭐 도난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카드 지갑에 복구해 놓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성을 이제 향상시킨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뭐 더 이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디자인들을 어떤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맞게 뭐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지갑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웹 3.0이 다가오고 그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가상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디센트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